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다소 무겁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이 들으셨군요. 자, 소중한 나라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봅시다. 이 강의는 첫째 1부와 2부 두 개의 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100세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현실은 어떤 건지,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10분 동안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제 사라마고를 아십니까?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눈뜬 자들의 도시,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소설을 써서 포르투갈 문화를 우리한테 소개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의 중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죽음의 중지, 제목이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어느 날 포르투갈 국민들은 살면서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다고 만세가 부른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라마고는 이 소설을 통해서 죽음이 없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세 시대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연기되는 겁니다. 죽음의 연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 연장되는 겁니다. 미중유의 사건이고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있어보지 않았던 거죠. 5천년 역사에서 불과 얼마 사이에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는 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 있는데 다 알면서도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내 인생은 계절을 볼 때 여름인가요? 가을인가요? 겨울? 아주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이 봄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1950년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탄 없이 말씀해 보십시오. 60세? 56세? 정확하게 맞춘 것 같이 됐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 한국의 평균 수명은 52.4세입니다. 여기는 물론 영유와 사망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 죽은 사람 빼고는 좀 더 살겠죠. 그것이 불과 60년이 지난 2012년 UN 세계 인구 현황 보고에서 보면 여성들은 84세, 남성들은 77세입니다.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은 84세를 사시고 죄 많이 지은 남성놈들은 77세, 7년 먼저 갑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따라서 수입도 없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통장에 돈이 안 찍혀. 예전에는 착착 찍히더니 왜 안 찍히지? 머리로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일과 관련된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회활동이 급격하게 줍니다. 아주. 그러면서 건강도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은퇴를 공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가장 늦게까지 이러는 사람들이 또 우리입니다. 연장된 삶도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같으면 뭘로 살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감사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삶이 될 때 저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내가 10년 후에 무엇이 되겠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꿈입니다. 꿈. 꿈은 인생의 지도이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우선 있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전교 1등에서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공을 보고 다니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너무 파랗고 쪽빛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하늘.
43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소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지금 40몇 년이 지나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는 몸의 건강,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있는데 육체의 건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대개 다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리도 두 다리 다 멀쩡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굉장한 복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가지고 있는 자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 옷을 보면 약간 크다는 걸 느낄 겁니다. 제가 은퇴 후에 2년 동안 열심히 일주일에 5일 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또 술을 제가 안 먹으니까 요즘 이 옷이 커지더라고. 옷이 커진다는 건 뭡니까? 내 몸이 슬림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다이어트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내일부터인데 내일부터.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인데 내일 가면 또 내일부터 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옷이 왜 줄어들었지? 왜 이 옷이 줄어들었냐고. 요즘 옷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탁처럼. 옷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 몸이 불었다는 얘기지. 먹는 것과 있어 여러분 건강 관리할 때 먹는 거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또 숙제 하나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에 분들은 세상상이 없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다고요? 우이구 박수 한번.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왜? 상대방도 좋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 호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제가 나열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여기는 물론이고 지구상을 통해서 그거 다 갖춘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없어요.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한두 개만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 웃기는 재주가 있으면 웃기는 재주로.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도 지체부에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차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을 행복해지는 겁니다. 진실로 행복해지는 건 받는 것보다 주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행복에 관한 기준점을 바꿉니다. 까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하라.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가 정말 소중한 동료고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동막골을 웰컴 투 동막골처럼 비 오는 날 머리에 꽃을 걷고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 남들은 걔를 미친 뭐라고 하는데 하든 말든 행복은 주관적이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고 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전 단계까지는 가보자는 거죠.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고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하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될 그 미래는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파라다임 시프트가 옵니다. 선택사항했던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큰 광산이라고 비교해 봅시다. 광산. 탄광이야, 탄광. 탄을 다 파먹었어, 이제. 폐광했어. 뭐, 너 파먹을 거 더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밑에는, 탄광 밑에는, 아직 파보지도 않은 데는 금광이 있을지, 다이아몬드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를 안 해봤을 뿐이에요, 시도. 사람의 성장은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유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아버님 나 유전자를 이렇게 바꿔줘서 할 수 없잖아요. 다만 성인이 됐으면 환경과 교육은 어느 정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잠재력을 자꾸 탐색하는 겁니다. 탐색. 어떤 것을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를 자꾸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폐광됐던 석탄광 밑에 엄청난 금광이 있을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저에게 돌아가시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분야에 통달하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만시간의 법칙 이런 건 있지만 10년 정도는 그쪽에서 준비하고 훈련해야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금방 대체할 수 있으면 나는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존중하는 마음. 우리 개인과 개인, 남편과 나, 상사와 나, 부하가 나와, 집단과 집단, 한국과 일본, 남한과 북한, 여당과 야당, 노동조합과 사측. 상반되죠. 상반돼.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호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공손하게 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그렇죠. 그렇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하의 능력과 특성이 다 다르고 기대하는 게 다르죠.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 지도자는. 그래서 이 리더십과 동기부여와 소통, 이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고 같이 잘 이걸 어리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 하나 바꿨을 뿐, 아니면 리더를 바꿀 수 없으면 리더의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회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회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도자가 달라지면 조직이 달라집니다. 지도자를 바꿀 수 없으면 지도자의 생각을 바꾸도록 합시다. 우리가 노사협상에 있어서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안 바뀌면 사장님, 회장님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사장님의 생각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때려가지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다고 그래요. 때로는 바쁜 것을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목적과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 수단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까르페 디엠,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여성 노조 지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만난 거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점심시간을 위해서 제가 좀 일찍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